네, 반갑습니다. 더 바른 TV의 김창입니다. 오늘은 시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흥 전체적인 면적을 위성지도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위쪽으로는 뭐 신천 대하 은행동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멋있게 지금 되어 있죠.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2001년도에 이 신천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전철도 없었고 교통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뭐 소사 원시선, 뭐 수인선, 신안산선 뭐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간다고 하면 크게 발전될 곳이 앞으로 또 시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왕동이 이렇게 개발됐었고 지금은 이제 시흥에서 가장 중심이 이제 시흥시청이 들어가 있는 장현지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 이제 정왕사동 쪽으로 이제 105신도시가 들어간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장현지구, 목감동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곳이 이제 이 매화동, 도창동 이 일대인데요. 여기에 이제 매화 산업단지와 그리고 매화 역사, 신안선선에 들어가는 매화역이 이제 위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대도 크게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과림동은 경기도 광명과 시흥, 이 과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2021년 2월 달에 광명 시흥 이제 보금자리 이제 사업 계획이 발표를 됐는데 이게 이제 LH 직원 내부 정보 활용해 가지고 뭐 토지를 투기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면 이제 취소가 된 곳이 바로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한 군데 한 군데 한번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경매 회사가 이 바로 시흥의 신천동입니다. 신천동은 그 이후로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이제 그런 도시고요.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라 그래서인지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그런 곳입니다. 부동산의 첫사랑 바로 시흥 신천동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그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도심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개발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발되어 있던 도시를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신도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이제 기존에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던 곳 이제 정왕동이 되겠습니다. 이 정왕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부분이죠. 서남부권에 이제 위치하여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서 위성지도를 보시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오이도죠. 여기도 이제 정왕동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왕동에 이제 또 역사로 들어가면서 많이 또 개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도. 자, 오이도는 지금은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갈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지하철 타고 떠나는 오이도 여행, 예, 빨간 등대가 예쁘게 이렇게 이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가끔은 가봤는데 최근에는 못 가봤어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바로 오이도입니다. 도심은 이렇게 이제 작은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경도 이렇게 예쁩니다. 혹시 연인과 같이 한번 가셔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소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아름답네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이제 월고탕이 있었죠. 이 월고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비 사업이 안 돼서 옛 어떤 그런 풍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정비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도 가끔 벗들과 같이 소주잔을 기울였던 그런 추억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번 가고 싶은 월고탕 한잔 하고 싶네요. 자, 여기가 이제 월고탕 전체적인 면적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전철이 들어와서 또 역세권도 개발이 되었고 전철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도 상당히 편리하다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검어동. 이 검어동도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곳을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창동이 아니라 하중동이네요. 자, 이 하중동은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들어가면서 하중 역사가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이제 장내역이었었는데 이제 확정이 되고 하중역으로 확정되면서 여기에 공공주택으로 또 들어가면서 이 일대가 또 개발되는 겁니다. 자, 기존의 도심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전답 이런 모습이 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 일대가. 근데 여기에 이제 공공주택지구로 해서 개발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다 수용 개발이 됐는데 이 일대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체적인 이제 하중동의 모습입니다. 좀 여기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시흥시청이 있는 장현지구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하중동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신현역이 들어가 있는 이 포동 작은 이제 도시락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이렇게 도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산동이 있었고, 그리고 매화동. 이 매화동이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곳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주택 재개발 정비 이제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재정비 사업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매화 역사가 들어올 것인데, 그리고 매화 산업단지가 이게 12만 평인데 이 12만 평이 개발이 거의 다 끝났어요. 예, 지금 많이 입주해가지고 건축이 쭉쭉쭉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개발되면서 이 일대가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에 이제 뭐 주택이 들어갈 거고 상권이 들어갈 거고 준주거가 들어갈 거고 다 개발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사업지구로 여기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화동과 이 도창동이 있는데 이 도창동도 앞으로 크게 발전될 것이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동네가 이제 시흥의 이 하중동, 도창동입니다. 매화동의 바로 밑에 도창동. 그리고 이제 도창동으로 가볼까요? 네, 도창동에 이렇게 가보시면 도시가 상당히 깨끗해요. 아파트가 이제 에이스 아파트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올림피아 오피스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전답 이런 데는 다 이제 그린벨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일대가 다 개발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오피스텔 이제 경매권이 있어서 한번 가려고 했는데 바로 취하됩니다. 요즘엔 이 일대 경매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앞으로 그렇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전답이 다 그린벨트인데 지금 이제 개발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화산업단지. 이게 이제 전체적인 면적이 12만 평인데요. 이 일대 매화산업단지와 여기 지금 빨간 선 쳐져 있는 이 도로가 원래 이제 4차선인데 6차선으로 확장되고 8차선으로 확장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이제 많아진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도로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 주변에 인구 유입이 있다는 바로 그 근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매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제 토지 이용객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약 12만 평인데 지금은 이제 다 입주를 거의 다 했을 겁니다. 보시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감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는 누가 뭐래도 바로 매화산업단지입니다. 12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면적이고 이 앞에 이제 여기가 도창동, 여기가 매화동이죠. 요 일대가 다 그린벨트인데 이 일대가 지금 토지거래허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하철로 이것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화산업단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여기 뭐 악어섬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광명과 경계선에 있는 이게 과림동입니다. 예. 이게 이제 시흥 광명지구 이제 보금자리 이제 사업 계획이 있었던 곳인데 이게 이제 2021년 2월 24일 날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죠. 제가 2021년 2월 24일이니까 한 16일에서 15일쯤에 제가 시흥시청과 광명시청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개발하냐? 언제 하냐? 그리고 혹시 조짐이 보이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딱 확정해서 오픈하더라고요. 네, 벙쪘죠. 근데 지금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토지거래 토지 이용 계획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중앙선을 이렇게 파란 선을 경유해서 오른쪽은 경기도 광명, 왼쪽은 이제 시흥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면적에 뭐 7만 호다, 9만 호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뭐 원래는 7만 호 개정했다가
또 2021년에는 뭐 9만 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정리되지 않은 계획을 발표를 먼저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LH 직원분들이 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토지 투자를 한 거죠.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투기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이제 행동을 했는데 LH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죠. 일부 직원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LH 직원들을 싸잡아서 표명하는 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열심히 자기 일을 충실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저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 문제가 제기되고 투기가 이제 많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뭐냐면 마법의 나무 심고 9배 보상 수익. 나무가 쭉쭉쭉쭉 자라는 빨리 성장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를 이제 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상도 많이 이루어졌고 LH 직원 투기 의혹 농지 가보니 보상금 노리고 묘목을 심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분은 이제 뭐 지금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확정된 무슨 의원이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개발 보상 짬짬이 내부 정보 의혹. 야,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시면 자, 내 땅이 요 빨간 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수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 땅은 앞으로 상업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뭐 주거지나 준주거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게 수용이니까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지만 내가 이게 도시 개발이 이제 환지로 들어간다 그러면 내 땅이 여기 빨간 선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 땅이 상업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지로 환지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수용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지만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땡큐죠. 그러나 이거는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러한 곳에 내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 수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바로 이런 묘목을 심은 거죠. 심지어는 뭐냐면 심은 묘목이 땅 보상금보다 더 비싸게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많이 봤고요. 심은 묘목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희귀수종 이런 부분을 심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묘목을 심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심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던 부분이고 특히 또 고철 같은 경우도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고철을 산더미처럼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그 가운데 안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서 그 부피만큼의 이제 보상을 받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지분 투자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지분 투자 엄청 투자했고 본인 뭐 가족, 친인척, LH 직원 많이 투자해서 이 일대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 LH 사건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투기사범 64명이 구속이 됐고 1,500억 원이 환수가 됐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농지법이 바뀌는 그러한 이제 사례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뭐 차차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네, 이제 신도시입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면적을 이렇게 보시면 시흥에 이렇게 보실까요? 여기 이제 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기존 도심이고요. 이 파란 선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제 신도시입니다. 제가 2021년도에 최초로 이제 여기 이제 경매회사에서 이제 부동산을 했는데 그때 이 장현지구 이제 시흥시청 들어간 곳에 이제 가봤거든요. 시흥시청 주변에 시청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시흥의 가장 중심이 이제 시흥시청이 들어가 있는 이제 장현지구입니다. 이 장현지구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여기가 이제 크게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이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89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이 약 80만 평 조금 넘으니까 거의 비슷하다. 조금 더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에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들어가는 거죠. 시흥시청역이.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행정타운, 뭐 대형 쇼핑몰, 종합 환승센터가 다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장현지구입니다. 그래서 89만 평이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시흥시청 모습이고
토지 이용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흥시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약간 흐리하게 나온 부분, 예, 이게 이제 능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흥시청역이 돼 있고 여기도 역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능곡지구고 여기 연성역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시흥시청역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흥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이제 장현지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5 신도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이 105 신도시는 이렇게 보시면 이건 바다를 매립해서 지금 공사를 했거든요. 여기는 전체적인 이제 용지 배분도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권이 여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서울대학교 이제 시흥 캠퍼스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의대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대도 젊은 도시로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 105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의도 면적의 2배예요. 여의도가 면적의 2배라 그러면은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신도시가 추진됐다 그러면 가장 큰 도시가 이 105 신도시다. 예.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들어간 곳 바로 이 105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감지구로 가볼 거예요. 자, 이 목감지구는 이렇게 이제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남북권 주거벨트의 이제 중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중교통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신안선선으로 이제 날개를 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에 이제 물왕저수지도 있고 교통도 앞으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경관과 그다음에 관광 이런 부분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목감지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은계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은계지구는요, 제가 여기 신천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은계지구는 이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이 일원을 개발한 곳이고요. 약 60만 평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일대. 60만 평을 개발을 해서, 여기는 약 13,000여 가구 정도가 들어가고요. 3만 평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3만에서 한 3만 5천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진행됐던 도시가 바로 은계지구. 은계지구 특징은 개수저수지, 여기가 개수저수지가 있습니다. 네. 이 개수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 녹지를 활용한 생태 전원 도시로서 바뀐 게 바로 은계지구입니다. 교통도 상당히 좋고요.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고 여기에 이제 역사가 들어오면서 이 일대도 또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 이제 은계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은계지구 이렇게 보시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광명 시흥지구와 그다음에 은계지구 중간에는 또 JCT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또 IC 뭐 도로 이 일대가 다 있기 때문에 교통은 상당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2001년도에 제가 모시고 있던 그때 경매회사 대표님께서 앞으로 시흥은 좋아질 거다. 그리고 화성, 그 다음에 평택도 크게 좋아질 거니까 이 일대에 빌라를 사거나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좀 듣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당시 사장님 말씀 믿고 투자했던 곳이 어디냐면 당진도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에도 투자했고, 예, 이제 그런 곳인데, 이제 화성은 제가 그때 안 했어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계지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이제 생태공원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앞으로 또 재밌게 이제 개발될 곳입니다. 하중동과 그 다음에 매화, 도창동, 이 일대 개발권의 그 중간에 여기가 이제 생태공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생태공원으로서 이제 갯골 생태공원처럼 이렇게 개발될 곳인데 여기 갯골 생태공원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개발될 곳인데 참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런 이제 생태공원 들어갈 곳 이곳에도 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토지를 매입했는데 어떻든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이제 생태공원 들어갈 곳, 이건 절대 농지고,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인데, 왜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자용으로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생태공원이 들어와 있고요.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흥 연꽃 테마파크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관국지로 해서 이렇게 이제 관광지입니다. 관국지와 시흥 연꽃 테마파크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림으로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예. 데이트 코스로 너무 좋겠는데요. 예, 연꽃 테마파크.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경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네요.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도창동 바로 옆으로 여기는 이제 갯골공원입니다. 이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이 갯골공원.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림상으로 많이 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전망대인 것 같고요.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아, 아름답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그냥 김밥 싸서 가가지고 돗자리 하나 펼쳐놓고 탁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캔맥주 한 캔 탁 따서 마시면서, 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평온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제가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네요.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네, 이런 곳이 갯골공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소사원시선인데요. 자, 소사원시선은 이 위에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소사역이 되겠죠. 소사역에서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자, 화성 바로 위에 있는 여기 원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되죠. 자, 이렇게 원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사원시선이에요. 소사원시선 또 이렇게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소사에서 원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시에서 조금만 더 가면 뭐냐? 이제 화성 국제 테마파크예요. 예. 거기 연결을 시켜서 뭘로 연결되느냐? 서해 복선 전철로 연결되는 거죠. 자, 이 서해선으로.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성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안중,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을 경유해서 원시, 소사 이렇게 대구로 넘어가는 이게 바로 소사 원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신안산선이 이렇게 이제 공사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한양대학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소사 원시선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원시까지 연결된 거죠. 근데 요 시흥시청과 요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으로 연결되는 이 노선을 하나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확정이 돼서 학원역과 매화역이 확정이 돼서 이 일대도 이제 개발권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이렇게 신안산선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시흥시청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안산선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권, 이제 하중동에, 이 하중 공공택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빨간 선 안에. 자, 내가 만약에 요 빨간 선 안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현재 토지의 시세가 100만원이다. 근데, 100만원인데 내가 200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 토지가 지금 수용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의 보상이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정가가 거의 100만원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투자할 때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요 에어리어에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내가 저렴한 가격으로 싸게 매입하는 것이 또 관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세는 100만원인데 200, 300 주고 이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은 그건 의미 없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곳에 토지를 투자한다 그러면 아직 개발이 안 됐지만 그리고 개인이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린벨트거든요, 이 일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발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지가 상승이 있으면 뭐합니까?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이쪽에 이 일대 역세권이 개발된다. 그러면 그게 포함돼서 개발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토지 매입할 때 얼마만큼 싸게 매입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여기 비싸게 매입해서 수용 개발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 없는
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토지 이용계획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공공택지지구로 개발됐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 빨간 선으로 쳐져 있는 곳이 이제 개발지구입니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강제 수용 결사 반대. 저 같아도 반대하겠습니다. 왜? 이게 이명박 정권이 진행했던 은평 뉴타운 이런 이제 개발과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그 일대 그린벨트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한쪽은 그린벨트, 한쪽은 그냥 도시적 자연녹지예요. 이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하고 수용해라 이건데 해제하지 않고 바로 수용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임야지만 한쪽은 1000만원, 한쪽은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강제 수용 결사 반대 삭발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개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신안산선이 이렇게 해서 광명리에서 서울 여대에서 쭉 해서 여기 이제 한양대학교까지 들어가는 이제 신안선선이 이제 진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신안선선 밑으로 보실까요? 네, 한양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목감이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목감도 이제 역세권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에서 이렇게 해서 시흥시청까지 이 노선이 들어가죠. 여기 중간에 이제 학원역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화역과 학원역 다 확정돼서 역세권 개발 들어간다. 우리는 시흥이니까 매화 있는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요 구간입니다.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으로 연결되는 신안선선이 들어오는데 자, 이 노선을 제가 흰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노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시흥시청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신안선선인데 여기에 학원역과 여기 매화역이 들어오는데 예전에 학원역과 매화역이 확정이 안 된 장래역으로 있었어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확정이 돼서 매화역과 학원역으로 결정이 된 거죠. 최종적으로 최근에 매화역이 시흥시청에서 전액 다 부담한다. 예, 역사 개발하는 부분을 다 진행하겠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최종 합의해서 최종 매화역이 확정이 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 부분인 거죠. 제가 흐린 부분을 이렇게 했네. 그래서 매화역이 들어오면서 요 일대가 이제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신안선선 시흥시청까지 연결되는 바로 그 노선이다. 학원역과 매화역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앞으로 시흥에서 주목할 부분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넓고 넓은 이 시흥시청, 시흥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제가 가장 그래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냐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 매화동과 도창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역사가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예전에는 뭐 이쪽에 들어올 것이다, 뭐 여기 들어올 것이다 하는데 여기로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요 다음 영상 시간은 제가 하나하나 다 더 풀어드릴 건데요. 오늘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지상철이 아니라 지하철역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 선 들어와 있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허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대가 역세권 개발 및 공공주택지구로 다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흥 매화지구가 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일대 이제 환지냐 뭐 앞으로 수용이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환지로 개발된다 그러면 엄청난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 도시개발 확정이 됐고요. 자, 요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가 왜 좋으냐면요.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일대. 그리고 거주할 곳으로 생겨되니까 여기도 또 1만 호를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매화동과 도창동도 재정비 사업이 들어가고 이 일대에 아파트 가격, 빌라 가격 쭉쭉쭉쭉 계속 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생태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흥 테마파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이 있는데 이 천도 정비 사업이 들어가면서 여기 개발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로가 이렇게 해서 대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로인지 광로인지 확인 제가 못했는데 이렇게 도로가 나온다 그러면 이 도로 안쪽까지는 개발권이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요 개발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다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농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발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소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에 특히 그린벨트 이 지역에 투자한 경우라면요, 정말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서 내 소중한 재산을 오랫동안 묶이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창동과 매화동은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진 시흥의 면적을 보셨는데요. 자, 이 시흥은 LH 사건에 문제가 있었던 이 과림동,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흥의 중심인 이 장현동, 장현지구, 시흥시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백옷, 목감, 은계지구가 딱 받쳐주면서 시흥의 발전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흥은 전체적인 면적 중에 그린벨트 지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범위가 좀 확대가 안 되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은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알고, 혹시 투자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지 부동산에 가셔서 실무자들, 전문가들과 꼭 상의하셔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오늘 시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 끝나고 다음에 시흥 이제 짧게 한 번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5일 날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춘천에 레고랜드가 이제 개장을 합니다. 자, 이 춘천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처음 여기 레고랜드 시작할 때, 확정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시행사, 그 다음에 뭐 유물, 뭐 문제점, 장점,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일대 어떻게 개발되는 부분, 너무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도 다음 시간에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